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 조금숙입니다. 저는 1번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할 강의 목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주제로 인식과 장애인 고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생각만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경험해 보기 전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장애인 고용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와 같은 조건에 근무하는 다른 병원에서는 어떠한 고용 사례들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저와 함께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입니다. 저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처럼 토끼는 굉장히 빠르지만 게으르고 거북이는 굉장히 성실하고 꾸준하지만 느리다. 이러한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 그냥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그 자체를 가지고 보면 토끼는 육지동물이고 거북이는 바다 동물입니다. 경기가 시작부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바다에서 경주를 했다면, 거북이가 유리한 바다에서 경주를 했다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야구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야구장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조건을 주었습니다. 3명의 사람에게 발판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조건을 맞춰줬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등은 이것은 형식적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요? 개인에게 맞는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랬더니 3명이 모두 어떻게 즐겁게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기업과 병원에서 아직도 여전히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고 있는 기업과 병원에 대해서 도대체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았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들입니다. 장애인이 잘할 수 있을까요? 청년도 일자리가 없거든요. 장애인 고용은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적합한 인력과 직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적격자가 있으면 우리는 채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과연 그런지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새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 사람. 장애인은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에 처한 사람, 이것이 더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도 일자리가 없는데 이 생각에는 마음속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같지 않다. 장애인은 조금 부족하거나 결함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가치가 낮은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 고용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업의 목적, 병원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경영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윤 추구를 수단으로 나와 사회의 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윤 추구만이 아니죠. 기업의 목적이. 장애인 고용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러나
기업과 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과 사회는 공존합니다. 기업과 사회는 공존하는 사회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것에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게 하는 일에,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도리어 결과가 나쁘게 나온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착한 기업, 그리고 공익을 착한 기업,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우리는 더 즐겨 찾고 그 기업들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적합한 인력과 직무를 찾을 수 없다. 이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만으로 우리는 결정을 하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적합한 인력과 직무를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는 병원이 채용하려는 현재의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을 찾는다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업적인 특성과 고용 환경 간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장애인의 특성,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인의 기준에 맞춰진 직업 환경이 조성되면 장애인 고용이 가능하죠. 아까 야구 경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막 편의 제공이라든지 그런 조건을 맞추면 장애인 고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은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장애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까? 사회생활 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스트레스가 맞고요. 또 어딜까 이동할 때 이동권의 자유가 불편한 것도 스트레스다.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장애인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장애 그 자체가 아니고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태도와 시선입니다. 장애 그 자체보다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태도와 시선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이 점 꼭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뭐니 해도 우리와 같은 병원, 다른 병원에서는 그럼 도대체 장애인 고용을 하는 병원이 있을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2020년 장애인 우수 고용 사례로 선정된 부평 힘찬병원의 고용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힘찬병원에서도요, 과거에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신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병원에서 장애인 고용의 부담을 느낀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장애인은 개인의 특성일 뿐 일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마인드를 바꾼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매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서 맞춤 훈련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2017년에 0.85%이던 장애인 고용률이 2년 뒤에는 2019년에는 3.15%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제 높였죠. 지금도 꾸준히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요. 더불어 중증 장애인까지 직무를 개발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어떠한 어려움은 없는지 해서 그게 또 편의 적용을 개선하기도 해서, 그래서 현재는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근무를 잘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2019년 장애인 우수 고용 사례로 알려진 경상대학교 병원인데요. 이 경상대학교 병원 사례는 제가 직접 맞춤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 교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병원에서 서로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을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실시하고 우선 채용을 하는데 먼저 능력에 맞는 직무 분석을 합니다. 그 능력에 맞는 직무 분석을요, 적합한 직무를 선정해서 고용 및 환경을 개선합니다. 그 장애인 고용공단 산하 창업 맞춤 훈련센터에서는 이런 사회선 훈련이라든지 조직생활에 적합한 훈련,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실무 교육, 친절 서비스 교육까지 함께 해서 맞춤 훈련을 통해서 그 직원을 병원에서 또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요. 지금도 꾸준히 몇 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경상대 병원뿐만 아니라 제가 맞춤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은 다른 병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경험을 하기 전에 나의 생각만 가지고 어떤 결정들을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좀 바꿔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그런 부담을 줄이시고 한번 시도해보고 함께 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숙이었습니다.